네, 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입니다. 명석한 알고리즘 들어왔습니다. 2024년 첫 번째 명석한 알고리즘. 진짜 해가 벌써 또 바뀌어 있네요.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가 지난 연말에 랠리를 달리면서 무려 9주 연속, 그것도 3대 지수가 동시에 9주 연속 상승을 해왔죠. 이번 주까지 상승하면 10주 연속인데 아쉽지만 스타트는 조금 미흡하게 끊기는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주간 단위로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까지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과연 10주 연속 3대 지수 상승이 가능할지 저희가 한번 알고리즘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맨해튼으로 가보시죠. 뉴욕에서 올해가 청룡의 해인지는 모르겠죠? 예, 뉴욕도 그거 아나요? 60간지? 12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청룡의 해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24년 글로벌 투자 환경이 청룡이 갖고 있는 행운과 번영이라는 에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원래 1월은 그래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이야기들 다 이렇게 엮어서 사실 올해 12월까지 가면 또 엄청 변동성이 많겠지만 지금은 그냥 희망과 꿈과 이런 걸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1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도 떨어지고 있고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매크로 환경 자체가 작년에 비하면 너무 훌륭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주 연속 상승이 저것 때문에 온 거죠. 예, 금리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렇게 9주 연속 3대 지수 9주 연속 상승이라는 흐름이 왔는데 10주 연속이 가능할 거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요. 9주 연속으로 상승할 확률이 나스닥이 제일 높은데 제일 높은 것도 0.5%, 0.6%가 채 안 됩니다. 이것 자체도 엄청 대단한 기록이에요. S&P 500과 다우존스는 0.2% 남짓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9주 연속 상승을 했을 때 10주 연속까지 이어지는 가능성, 요거는 나스닥만 봐도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열의 7은 10주 연속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다는 거고, 물론 S&P 500은 30%, 다우는 한 50% 정도 되지만 나스닥이 다시 끌어준다면 그래도 좀 10주 연속 한번 보고 싶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10주 연속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3대 지수가 다 같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시총가중지수보다 동일가중지수가 강하다라는 뜻은 시총 상위주들만, 그러니까 M7만 올라가서 9주 연속 상승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동일한 가중을 부여했을 때 지수로 표현해봐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나 11월 이후에 러셀 2000의 강세, 중소형주도 반등을 같이 해주면서 올해 가장 큰 타이틀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전체 시장에서 다 같이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수를 하나 굳이 찾아보자면 물가 하락이 좀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4%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구매력이 나쁘지 않아요. 소비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60 수준을 유지한다면 물가 상승률에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이게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한번 지금처럼 홍해에서 뭔가 이슈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게 올라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물가 하락은 마치 상수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폭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게 물가 변수를 다들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그다음에 유동성 투입, 긴축 완화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면 거의 무적의 검처럼 다 튕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조정이 오더라도 유동성이 확장되고 미국 긴축이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코스피랑 코스닥은 그래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니까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그 맨 왼쪽에 S&P 500 보시면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조정은 0.2%, 물론 이게 2013년 이후에 월간 수익률 기준이기는 한데 최근 10년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감안하면은 크게 그렇게 우리가 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유동성이 정말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느냐?
그게 또 맞더라고요. M2 그냥 우리가 유동성을 얘기할 때 하는 그 광의의 통화 개념이죠. M2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나쁘지 않고 거기서 연준 총 자산을 빼고 계산했을 때 증가율이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요 기대감을 보면 딱 느껴지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 올해부터 시작이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자산들을 미리 매입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러쉬가 이미 물밑 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 심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12월에 소비 지표들이 괜찮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사실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물가로 다시 돌아가서 물가 하락률이 좀 안 그래도 지금도 폭이 낮아지고 있는데 12월 소비가 이렇게 급증하고 다들 경기가 괜찮으면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거 12월이라는 변수 감안하셔야겠죠. 12월에는 저 돈 진짜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쓰셨죠? 그 뭐 선물할 것도 많고 뭐 옷도 좀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한 개 사러 가서 두 개를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수 감안한다고 본다면 사실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여기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급격하게 계속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물가 부담으로 가중시킨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경기 그래도 괜찮네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이런 시기에 뭔가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물가, 경기 이게 약간 애매하고 이럴 때는 소비주가 아웃퍼폼할 수 있대요. 일단 어쨌든 물가는 기대감이 현재 2에서 3%대까지 다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괜찮게 작동을 하고 있다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경기 안정세가 소비를 통해서 소비 심리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때 이제 소비주들이 조금씩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간밤에 또 M7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피할 때 이 소비주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로 한번 가보시죠. 1월 효과라는 얘기가 있죠. 1월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산타랠리가 오고 1월에는 1월 효과가 온다. 근데 이게 뭐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산타가 오니까 산타랠리 그리고 1월이니까 1월 효과. 뭐 그럼 5월에는 5월 효과인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1월 효과를 굳이 제가 정의를 해드리자면 이제 1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청룡의 뭐 기세가 뭐 비늘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각국에서 이제 1월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들과 뭐 이벤트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그게 꿈을 싣고 갈 수가 있는 게 두 번째.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보셨던 것처럼 유동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 유동성이 그 꿈과 기대를 그대로 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진짜 뭐 먼 얘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얘기들도 그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때는 그게 지금 말이 되냐 이러면서 다 무너졌었는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야 그래 이것도 한번 투자해봐야지 저것도 한번 투자해봐야지 이런 기대감이 지금 1월 효과를 빛나게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S&P 500과 코스피에 대한 비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보다 한국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큰 대전제 금리 인하에서 오는 거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위험자산이 선호된다. 위험자산, 미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위험자산 한국 주식시장이죠. 그만큼 직전에 연말에 강한 랠리가 나타났을 때 1월에 그 흐름을 받아서 상승할 확률이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이 11월, 12월에 강한 랠리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1월에 국내외 증시 상승률을 봐도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지금 변동성이 큰 만큼 위쪽으로 향하는 그런 기대감도 조금 더 높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코스피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또 국내 증시에서 또 굳이 들어가자면 이제 코스닥을 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연초 연말 그 수익률을 한번 등락률을 비교해 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이 11월, 12월, 1월, 2월까지 확실히 조금 더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직들이죠. 사실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주식은 코스닥에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가미가 됐을 때 그게 코스닥에서 조금 더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1월 효과는 특히나 코스닥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하니까 이쪽에 중소형주 트레이딩 여전히 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보다 한국이 좋다는 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위험 자산이 선호되고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 더 선호된다는 뜻인데 코스피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선진국과 신흥국이라고 비교를 했을 때 신흥국이 당연히 더 좋아야 되는데 최근에 사실 그 정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게 계속 발목을 잡는 게 신흥국 대장인 중국이 부진하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도 그래도 이 정도면 바닥은 지났으려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발표된 차이신 제조업 PMI도 50을 넘어선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중국이 그렇게 안 좋다 하는데 그거 이미 경기 침체 수준으로 중국 시장이 밸류에이션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이미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잡아서 끌어내리기까지는 설마 중국이 그렇게까지 될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올해에 대한 어떤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큰 관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에선 뭘 사야 된다는 거냐라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출입 결과가 나왔죠. 이제 12월에서 1월로 넘어왔으니까 12월 데이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2023년에 1년간 데이터가 쭉 나왔습니다. 사실 연간 데이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올해 뭐 어디가 좋아질까를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3년에 이렇게 뚝 떨어졌던 증감률이 다시 한번 24년에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항목이 좋아지느냐? 반도체는 뭐 당연히 강조하면 이제 입 아픕니다. 그래서 강조하지 않고 넘어가서 본다면 증가율이 붕 떠 있는 섹터가 컴퓨터예요. 컴퓨터. 이게 컴퓨터와 반도체가 이만큼 한 번에 좋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또 AI죠. 미국 증시에서도 보시면 뭐 델이라든지 뭐 HP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 PC가 이제 AI를 가미한 PC로 교체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굉장히 랠리를 좀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외에 또 보시면 철강,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좀 강점으로 갖고 왔던 그런 제조업단에서 중간재단에서 수익률이 좀 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고 이게 보셨던 것처럼 경기 안 꺾이네. 그리고 중국 바닥 넘어가네. 그러면 거기서 같이 챙겨봐야 되는 섹터가 당연히 이 중간재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까지는 편안하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를 만들자마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흘러내려서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치만 나스닥만 좀 1% 넘게 급락이 나왔고 다우는 또 잘 버텼거든요. 나스닥은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그리고 지난 연말 동안 올라왔던 거 한 번은 털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조정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1월 이벤트 드리븐 전략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가미되는 1월 효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